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제 항공기인가요? 네, 오랜만에 중국제 항공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현재 항공기부터 수상함대까지 철저히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중이죠. 특히 중국이 항공모함 건설에 열을 올리며 중국의 함재기도 변화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전인 작년 6월에 최근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 003형 항공모함이 진수식을 가졌고요. 현재 여기에 탑재할 함재기 개발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에 5세대 함재기를 탑재하기 위해 FC-31을 함재기로 탈바꿈 중에 있습니다. 한때 이게 FC-30은 J-31로 불렸었죠. 근데 작년부터 중국 언론에서는 J-35라는 이름으로 이 함재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 차세대 중국 주력 함재기로서 가능성이 높은 J-35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J-35는 언제 등장했나요? 네, 이게 원형이 FC-31인데 이 FC-31이라는 가칭으로 불리던 이 원형기는요, 선양 항공산업 집단의 5세대 전투기였어요. 2014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후 중국 공군이나 해군 항공대에는 아직 배치되지 않은 채 몇 차례 형상 변경만 확인이 되었죠. 사실 FC-31은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외형 때문에, 그 겉모습 때문에 미국 F-35를 해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오랫동안 모든 종류의 서방 제품을 모방하거나 역설계했기 때문에 중국의 FC-31이 미국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믿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실제 중국 해커들이 F-35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 테라바이트 용량의 데이터를 훔쳤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됐었죠. 이 데이터에는 F-35의 레이더 설계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듈 수와 유형 같은 것들, 그리고 엔진 냉각 시스템, 엔진 테두리 설계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2012년 중국 국제항공우주전시회에서 FC-31이 4분의 1 크기의 모델로 처음 세상에 공개된 것은요, 이 해킹이 발견된 직후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무슨 5세대 전투기 한번 개발하려면 10년 훌쩍 우리도 지금 KF-21 몇 년 걸렸어요.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얼마나 걸렸어? 2012년에 해킹해가지고 시제품이 2014년에 나왔단 말이지. 2년 만에 5세대 전투기 뚝딱 개발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무튼 2014년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실물 크기의 기체가 공식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요, 왠지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미중 마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그런 카더라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가 2021년 10월 29일 상하이 하르빈 시험 비행장에서 FC-31의 새로운 변형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변형에서는요, 기수부의 랜딩기어에 런치바, 여러분 런치바 아시죠? 사출형 캐터펄트하고 연결하는 장치, 이 런치바를 장착하는 등 항공모함 이착함에 맞춰 개조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주 날개도 접는 형태로 수정이 되어 있죠. 요거는 좀 이미지 사진인데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엔진도 중국제 WS-19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WS-19 엔진은요, 이 끝에 보시면 이게 톱니바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상당히 그 스텔스성을 강조한 그런 엔진이에요. FC-31의 이런 변화는요, 중국 해군 항공대가 FC-31을 차기 함재기로 채택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함재기형 FC-31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시험기 단계지만 이미 J-35라는 이름이 언론에서 명명된 것을 보면 이 FC-31, 즉 J-35는 중국 해군의 차세대 스텔스 함재기임이 분명합니다. 그 J-35의 주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표준 재원에 의하면요, 이 J-35는 전장이 16.9m, 전폭 11.5m, 최대 이륙 중량이 28톤급인 중형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이 15.7m, 전폭 13.1m, 최대 이륙 중량 31톤급인 미국 해군의 F-35C나 전장이 18.31m, 전폭이 13.62m,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 30톤급의 FA-18EF와 비슷한 그런 중형급 전투기죠.
현재 중국 해군의 주력 함재기는 J-15예요. 근데 이 J-15는요, 전장이 22.3m, 전폭이 14.7m인 한둘레 큰 대형 전투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요거 크기 차이를 보시면 이 함재기형 J-35는 항공모함 공간 활용면에 있어서 J-15에 비해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수평 면적하고요, 형상을 고려하면 주 날개를 접으면 이 함재기형 J-35의 점유 면적은 30%나 감소해요. 그래서 J-15 전투기 4대가 점유하는 공간에 J-35 5대가 주기가 가능하죠. 이거를 이제 현재 중국 해군이 운영 중인 라오닝과 산둥함에 단순 대입하면 J-15 함재기 24대를 대신해서 J-35는 30대에서 32대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의 신형 항공모함 003형 항공모함은요, 라오닝하고 산둥에 비해서 규모가 크게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J-35를 주력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 003형 항공모함이 그 이상의 함재기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요. 대략 한 40대 내에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J-35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5세대 전투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J-35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정성적으로 실전 배치 단계까지 도달한다면 J-35는 미국의 F-35C와 함께 세계 두 번째 스텔스 함재기 반열에 오르는 거죠. 물론 J-35의 개발 진척도 자체가 아직은 불투명하고요. 적용된 스텔스 설계의 수준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F-35C와 같은 높은 수준의 레이더 스텔스 성능이 아니라도 보통 4세대 이하의 전투기를 상대로는 교전 우위를 보장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중국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대요. 이 J-35의 설계 특성을 좀 더 알아보면요, F-22 전투기와 유사한 형태로 동체 하부에 웨폰 베이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기체 내부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웨폰 베이의 1차적 목적이 뭐겠어요? 레이더 스텔스 형상 설계의 성능을 극대화하고자 한 거죠. 또한 외부 무장에 비해 공기 저항이 감소하므로 연비면에서도 이득이 됩니다. 이 웨폰 베이에는요, 4개에서 6개의 하드 포인트를 통해서 2, 3톤 가량의 무장을 탑재할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PL-12 계열이나 PL-21 계열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요, 스텔스 성능을 살려서 은밀히 공역으로 진출한 후에 후방의 적군 지원기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의 유연한 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 외부에는요, 주 날개당 3개씩 모두 6개의 하드 포인트에 6톤 내외의 무장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비스텔스 상태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폰 베이하고 외부 무장 탑재량은 모두 8톤 이상이에요, 적어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현재 중국 해군 항공대 주력 함재기가 J-15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스토바 방식이잖아요. 스토바 방식으로 120m를 활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J-15의 외부 무장 탑재량이 6.5톤이거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J-35가 J-15보다도 20%가량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뭐냐, 여러분들. 문제는 진짜 이 스펙이 맞냐죠. 그쵸? 일단 나와봐야지 하는데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가 맞을까요? 요건 이제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레이더도 꽤 중요하지 않나요? 네, 이 J-35 함재기의 모든 센서 정보는요, 공식적으로 아직 불명합니다. 다만 주하이 에어쇼에 참가한 제조사 선양항공산업집단은요, J-35의 KLJ-7 계열의 발전형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원형인 이 KLJ-7 레이더는요, 한국의 FA-50 경전투기와 유사한 중국의 수출형 전투기가 있죠. JF-17. 이 JF-17에 탑재되는 수출형 레이더예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생산된 기계식 레이더거든요. 그래서 성능은 평범해요. 그냥 중국제 레이더예요. 다만 2016년 이후 완성된 KLJ-7A는 KLJ-7을 바탕으로 개발은 했지만 성능이 완전히 다른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KLJ-7A에는 새로운 능동 위상 배열, 즉 에이서 안테나 모듈이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형 레이더는요, 이 KLJ-7에서 사용하던 기계식 구동이 가능한 짐벌 장치 위에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가동 범위를 확대, 탐지 각을 크게 확장할 수 있죠. 근데 짐벌 구조가 좀
아무래도 움직이는 거니까 이걸 원치 않는 고객의 경우에는 안테나를 고정식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 소형 측면 탐색용 안테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능적으로 J20의 다면식 레이더와 동일한 거죠. 이 레이더 안테나 어레이는요, 모두 2014년 이후 설계돼서 중국이 개발한 신형 갈륨 계열 반도체 전력 증폭기 소자 등 최신 기술을 반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성능 자체는 서방제에 필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EOTS, 즉 Electro Optical Targeting System, 즉 이제 전자광학 탐지 장치죠. 이게 추가 장착이 됐어요. 근데 원래는 없었어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FC31 원형에는 기수 부분 밑에가 깨끗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J35 모델에는 동체 하단에 F35의 EOTS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구성과 성능에 대해서는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J20이 사용하는 EOTS 86과 유사한 성능을 만약에 제공한다면 J35는 완전한 전파 침묵 상태에서도 가시거리 외 공대공 교전을 시도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스텔스 교전 수단을 갖지 못한 국가가 운용하는 전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국이 추구하는 작전 영역,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작전 영역 내에 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이 이 J-35하고 003형 항공모함을 결합한다. 근데 여러분 003형 항공모함의 주 작전 영역이 어디예요? 남중국해 일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중국해 일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한 모든 국가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죠. 중국제 전투기는 엔진이 좀 나쁜 걸로 유명하죠? 네, 예. 중국제 전투기는 항상 엔진이 쥐약이죠. 이 함재기형 이 J35의 성패는요, 엔진 개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사한 컨셉으로 설계된 동급의 전투기인 F-35C는요, 강력한 F-135 플랫 휘트니 400 엔진 한 기로 통상 28,000파운드, 애프터버너 가동 시에는 43,000파운드의 최대 추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는 전 세계 전투기용 엔진 가운데 단일 엔진으로는 가장 강력한 출력을 내는 그런 엔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전투기용 엔진 개발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대에 육박하는 중형 전투기에 적용할 만한 단발 엔진을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중국이. 따라서 중형 전투기로 기획된 J-35는요, 필연적으로 2기의 엔진의 쌍발 구조를 채택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F-35C를 해킹했는데 엔진 출력이 안 되니까 엔진만 쌍발로 교체했다는 얘기죠. 다른 건 거의 다 비슷한데. 그런데 이 쌍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절한 엔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중국 개발진들은 최초에 이 FC-31, 그러니까 J-35 원래 그 프로토타입, 이 FC-31 시제기에다가 러시아제 RD-93 엔진을 탑재했었어요. 그리고 이 RD-93을 또 중국이 카피한 게 있거든. WS-13이라고 요걸로 대체했었어요. 하지만 RD-93이나 WS-13 엔진은요, 통상적으로 11,000파운드, 애프터버너 사용 시에는 19,000파운드급 추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쌍발로 탑재하더라도 미국제 F-135 플랫 앤 휘트니 400 엔진과 비교해서 출력이 뒤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스펙 보시면 알겠지만 그 J-35의 동체나 주익 면적이요, F-35와 비교해도 다소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추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날라서 이렇게 한 바퀴 휙 도는 건 괜찮지만, 근데 전투기가 굉장히 격렬한 기동을 할 상황은 못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형인 FC-31이 2014년 주하이 에어쇼에 나왔을 때 한 번 떠서 슉 한 번 돌고 내려갔었어요. 아무런 뭐 격렬한 기동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보여주기식 기동 말고는 없었다는 얘기지. 이 결국에 그래서 중국 개발진들은요, WS-13 엔진을 제거하고 러시아제 함재기인 미그-29 K용 신형 엔진 RD-33MK를 도입해서 후속 시제기에 적용시킵니다. 하지만 이 엔진 역시 통상 12,000파운드, 애프터버너 가동 시에 20,000파운드급 엔진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시제기 단계에서만 엔진을 3차례나
변경을 했어요. 그만큼 고질적으로 엔진 출력 부족 현상은 중국한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중국의 고질병이에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재기형은커녕 지상형조차 제대로 만들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J35 함재기의 엔진 문제에 대한 중국의 1차적 목표는요, 자체 개발한 WS19 터보팬 엔진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소형 단발기 혹은 중형 쌍발기를 위해서 WS13 엔진의 국산화와 별도로 애프터버너 추력 2만에서 2만 2천 파운드급의 엔진을 연구해 왔어요. 이 WS19 엔진은 스펙상 미국의 FA18EF와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사용된 F414 제너럴 일렉트릭 400 엔진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큰 규모입니다. 목표 최대 추력은 통상 13,000에서 14,000파운드, 애프터버너 가동 시에는 23,000에서 24,000파운드가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J35는 쌍발 엔진 합산 기준 통상 추력 26,000에서 28,000파운드, 애프터버너 가동 시에는 46,000에서 48,000파운드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스펙상으로 되기만 하면 F-18EF 슈퍼 호넷이나 F-35C와 대등하거나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들, 이 정도 추력이면요, 이 J35는 내부 무장만을 탑재할 경우 이 초음속 순항 능력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중형 전투기급 기체의 쌍발 엔진을 탑재하면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내부 공간이 줄어들겠죠. 엔진이 그만큼 또 공간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단발기인 F-35에 비해서 연료 탱크 용적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작전 반경 등이 뒤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중국 개발사가 주장하는 전투 행동 반경은요, 내부 연료 기준 1200km 수준입니다. 그래서 F-35 계열기 가운데 항속거리가 가장 긴 F-35C보다 약간 뒤처지는 수준이죠. 하지만 이 러시아에서 평가한 게 있는데, 러시아의 평가에 의하면 실질적인 이 J35의 전투 행동 반경은 1000km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F-18EF의 전투 행동 반경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런데요, 작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놀라운 것이 공개됐죠. J20의 중국산 신형 엔진인 WS10 TVC 엔진이 공개된 겁니다. 여기서 TVC라는 건 뭐냐면 Thrust Vector Control, 즉 추력 편향 노즐을 뜻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추력 편향 노즐이라는 게 항공기 엔진 추력의 방향과 크기를 노즐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체의 조종에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특히 고고도나 혹은 아주 느린 저속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체의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착륙 능력도 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중국이 공개한 신형 WS10 TVC 엔진은요, 마치 F-22의 추력 편향 노즐과 같은 새로운 설계의 2D 형태의 노즐입니다. 이 엔진은 조만간 J20과 J35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직 이 엔진이 얼마만큼의 성능을 가졌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J20과 J35에 동시 탑재된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중국 해군의 요구 수준에 맞춰진 성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 생각이 돼요. 결국 이 J35의 성패는요, 우수한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 난이도가 높은 WS10 TVC 엔진의 성능이 중국 해군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면 중국 해군은 비로소 고민을 해결한 거죠. 근데 반대로 엔진의 성능이 예상보다 저조해서 개발이 지연된다면 J35의 실전 배치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함재기 완성을 위해서는요, 함상 이착함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캐터펄트 방식, 즉 캐토바 방식이잖아요. 이 캐토바 운영을 전제로 개발 중인 J35를 검증하기 위해서는요, 역시 적지 않은 테스트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분간 주력 함재기인 J15를 003형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 J15는요, 지상기지에 설치된 실험용 사출기를 위해
전면 랜딩 기어에 런치바를 장착한 모습이 2014년 11월경에 포착되기도 했었죠. 과연 중국이 원하는 시기에 우수한 5세대 함재기를 손에 넣을지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얘네가 함재기도 모르고 한다? 5세대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좀 더 많은 그런 5세대 전투기 혹은 5세대를 넘어서는 전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KF-21이 다음 이 블록으로 좀 빨리 좀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역량을 좀 KF-21 쪽에 좀 집중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무기에선 중국의 차세대 함재기 J-35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아이템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